마을과 이웃을 연결합니다. 여기는 마을방송국 단팥빵입니다. 집까지 배달해주는 반찬 가게가 있다. 김치갤러리에서는 엄마의 손맛을 느낄 수 있는 건강하고 맛있는 80여 가지의 국과 반찬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늘 똑같은 밥상 메뉴에 고민이 있으시다면 김치갤러리의 집반찬을 적극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양시 마을미디어 단팥빵의 고소한 목요일입니다. 이곳에서는 매주 목요일에 고양시의 여러 이야기를 청취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주 고소한 목요일을 맡고 있는 저는 온맘입니다. 초록의 싱그러운 녹음이 가득한 6월입니다. 2024년이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6월이네요. 6월에는 나무들과 식물들이 한창 물을 머금고 잎과 가지를 키워나간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푸른 나무들과 알록달록한 꽃을 보면서 저의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곤 합니다. 오늘은 식물과 관련된 직업을 청취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새로운 직업인데요. 바로 복지원의사입니다. 지난 5월 말에 고양시 여성회관에 가서 복지원의사 양성과정 수업 현장을 취재해 왔습니다. 거기에서 수업을 하고 계신 강사 선생님과 수강생,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개설한 주무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제가 수업 현장에서 녹음을 하다 보니 인터뷰의 음질 상태가 매끄럽지 못했네요. 청취자분들께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고소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성함이랑 소개 잠깐만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지금 고양시 여성회관 복지원의사 양성과정 1기 수업을 함께하고 있는 김종혜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강사 선생님께서는 그러면 잠깐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원예치료사 슈퍼바이저이자 또 본협회 서울지회 부회장 그리고 협회 상임이사를 맡고 있고요. 광명시 여성비전센터와 여기 고양시 여성회관의 복지원의사 양성과정 대표 강사로 예비 복지원의사 선생님들의 교육을 맡고 있습니다. 네, 좀 오래 했습니다. 현재 21년 차입니다. 네. 어머, 되게 오래전에 하셨네요. 네. 저는 사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나요? 유튜브나 방송에서 식물 치료는 들었는데 복지원의사라는 거는 이제 처음 들어와가지고 좀 생소해요. 그래서 조금 다른 점들은 알고 싶고, 그리고 이게 사실은 식물 치료사보다는 좀 더 왠지 복지원의사라고 하니까 깊이가 있게 들리긴 하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청취자분들 잘 모르시니까 약간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하신 식물 치료사는 사람을 치료하는 거라고는 알고 계신 건가요? 저는 식물을 치료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식물 치료라고 하면 식물을 치료하는 건지 사람을 치료하는 건지 되묻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분명히 얘기를 하면 식물에 발생하는 이제 질병을 연구하고 그걸 치료하고 예방하는 거를 하는 이제 학문은 우리가 식물병리학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사람을 치료하는 거는 복지원예라는 말보다 원예치료라는 말이 먼저 쓰여졌었고요. 그래서 원예치료라는 말로 저희가 이제 연구회나 협회가 이제 이루어져서 활동을 하다가 아무래도 이제 이 말이 좀 이제 치료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예민한 부분들도 있고 또 이제 원예 활동의 역할이나 범위가 확장이 되면서 또 이제 치료의 범주가 확장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 원예 활동이라는 게 단순한 치료 이상의 의미를 갖고 또 이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이제 인식이 확산되면서 좀 더 광의의 넓은 의미인 복지원예라는 말로 이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원예치료, 복지원예가 사실 같은 말이고요. 복지원예사라는 말이 생기기 전에는 저희가 원예치료사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식물을 치료하는 걸 시작으로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식물을 매개로 해서 사람을 이제 마음을 좀 읽고 사람들과 다가가는 쪽이다. 네, 그렇기도 하고 이제 원예치료
치료는 그래서 조금 명확히 더 구분을 하자면 복지원의 범주 안에 원예 치료가 포함이 되고요. 이 원예 치료라는 거는 조금 더 개인적이고 치료적인 목적에 좀 가깝다면 복지원이라는 거는 그 치료 외에도 이제 사람들이 삶의 질 향상이나 뭐 이제 정서 힐링 관련된 다양한 이제 활동이 포함된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더 넓게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약간 좀 센터 같은 데서 이렇게 좀 되게 그 마음이 많이 조금 아프신 네. 분들을 대상으로 했다면 네, 네. 이제는 좀 더 광범위하게 일반 네. 대중을 위해서 이제 이런 이제 식물을 매개로 네. 하는 활동 중심에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활동이 있을까요? 뭐 만들기 같은 거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보통은 이제 실내, 실외 프로그램이 있고요. 실내에서 이제 꽃 화훼라고 하죠. 우리가 꽃꽂이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식물 심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외 활동 같은 경우는 텃밭 활동. 네, 그래서 이제 스쿨팜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아이들이 채소를 심고 수확하고 이제 그걸 먹고 하는 그런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스마트팜 학교 안에서도 하고 네. 이제 그러면은 노인 복지 쪽으로도 같이 그렇죠. 그래서 범위가 이게 정해져 있지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고 우리가 이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대상자들한테 이제 원예 치료에 가까운 어떤 이제 치료 목표를 두고 신체, 인지, 뭐 정신적으로 이제 그쪽으로 치료를 한다고 보면 지금 약간 넓은 의미의 복지원에는 원예 활동이 좀 가까운 그래서 단순히 식물을 가지고 우리가 활동하는 걸 통해서 뭐 이제 힐링한다든지 이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든지 약간 이런 쪽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죠. 예전에는 정말 원예 활동 위주로 했다면 지금은 대상자가 굉장히 다양하고 실제 치료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원예 치료 라는 이제 개념이 굉장히 많이 이제 범주가 확장되어 있고 최근에는 또 치유 농업이나 도시 농업 이런 것과도 굉장히 연관성이 많아요. 아, 그러면 앞으로 네. 비전이 되게 많네요. 그렇죠. 평소에 이쪽으로 관심이 많으셨어요? 저는 현재 사실 직업이 간호사로 있어서 제가 네. 호스피스 쪽에도 관심이 많아요. 그 이전에는 급성기랑 만성질환자 관리를 하는데 계속 경력을 쌓아왔고 네. 이제 그때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제 호스피스 간호를 실행하려고 하는데 네. 원예 치료라는 학문이 같이 들어오게 되면은 환자분들한테 너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저는 보자마자 이건 내가 배워야겠다 생각해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저뿐만 아니라 근데 다른 네. 모든 수강생분들도 네. 다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공이나 자신의 직업 업무에서 이 원예 치료라는 학문을 같이 이제 접목해서 네. 좀 더 멋있게 발전을 하시려고 다 듣는 분들이 많으시대요. 맞아요. 네. 그렇구나. 그런데 이게 낮 시간에 수업이 있잖아요. 오전이죠. 10시부터 그렇죠. 1시까지. 10시부터 1시까지 매일 아니요. 일주일에 2번. 일주일에 2번. 네. 네. 근데 그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시간은 그러면 회사에서 빼주시나요? 각자 다들 시간을 빼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어머.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휴직 중인데 네. 휴직 끝까지 마무리될 때까지 이거를 끝까지 교육을 알차게 하고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원래 하고 싶으셨는데 이렇게 딱 들어오셔서 너무 즐겁긴 하시겠지만 그래도 좀 힘들다.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어쨌든 이건 이론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강사로도 나중에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치료사로서 활동을 하려면은 실전 경험이 중요하니까 네, 저희가 네. 실습을 나가요. 아, 실습을 나가는데 아무것도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 모르던 사람들이니까 저희들이 직접 프로그램도 짜야 되고 이 대상자분들한테 어떤 효과를 가져와야 된다 이런 거를 물론 교수님한테도 계속 여쭤보고 있지만 저희들이 그런 거를 다 짜고 계획을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기는 해요. 어려우면서도 그렇죠. 그래도 너무 즐거워요. 다들. 그렇구나. 원래 너무 하고 싶으셔서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야, 이거 알고 계신 것 자체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즐거우신 점은 수업 듣는 것 자체가 너무 즐겁다. 네. 그렇죠. 표정이 되게 밝으시고 눈빛이 막. 네. 그러면 이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혹시 고향 시민들에게 뭐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원예 치료라고 이 치료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많이들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사실 아픈 사람이라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사실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또 고양시가 꽃의 도시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꽃의 도시인데 원예 치료라는 거는 모두 다들 생소해 하신 것 같아서 그쵸. 조금 더 많이 아시고 이걸 많이 참여하시고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신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꽃의 도시인데 거기다가 이렇게 치료도 잘 되고 하면 네, 정서적으로 이렇게 행복한 도시 이것까지 와 어떻게 그런 생각까지 다 하셨는지. 네. 훌륭한 수강생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총 수강생은 몇 분 계신 거예요? 처음에 좀 가벼운 마음으로 오신 오신 분들은 분들은? 자격치 등에 조금 부담을 느끼실 수 있죠. 네네. 그래서 3분 정도 탈락하시고 지금 17분 정도가 남아 계십니다. 네, 17분 강의하시기 힘드실 것 같아요. 아니요. 여기 되게 특수한 케이스라서 네. 선생님들이 정말 기존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네. 원래 관련되지 않은 직업도 많이 오세요. 그래서 굉장히 되게 열정적이시고 동기유발이 잘 되신 분들이 좀 더 오시다 보니 수업 참여도 굉장히 높고 열정이 정말 남다르셔서 저도 하나라도 더 가르쳐드리고 싶고 그러시구나. 네, 수업을 그렇습니다. 통해서 에너지를 좀 받으시는. 서로 받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데 네.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복지원회사를 하시면서 강사님께서 뿌듯하셨던 점이나 아니면은 뭐 어떤 뭐 힘들었던 거, 즐거웠던 거, 뭐 이런 다양한 일들을 많으셨던 것 같은데 그런 소감들을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에너지를 제가 많이 받기 때문에 힘들면 지금까지 못했겠죠. 근데 저는 이제 20년 정도 넘게 하다 보니까 너무 천직인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뿌듯했던 적은 일단은 제가 지금 복지원회사로서는 제가 치료하는 대상자한테 이제 그 치료를 했을 때 치료 효과가 나타났을 때가 가장 이제 뿌듯하고요. 또 프로그램을 하면서도 식물이나 사람한테 관심이 없었던 대상자들의 그 태도가 점점 변화하는 모습을 볼 때 그때 가장 보람이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우리 복지원에서 양성교육기관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 선생님들을 만나서 이분들이 자격을 취득하고 또 다른 대상자들을 만나서 뭐 치료 활동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실 때 저도 이제 보람을 느끼고요. 특히 이제 배출된 치료사 분들 중에 대상자의 어떤 이 치료 활동에 최적화되신 분들이 있어요.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최적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제 유능한 치료사 선생님으로 활동하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때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임상 사례 중에서 예전에 여기 지금 가까운 일산 백병원에서 제가 재활의학과를 나간 적이 있는데 그때 환자분 케이스가 생각이 나요. 그분이 이제 편마비로 한쪽 팔 사용이 어려워서 혼자 식사를 하기 어려웠던 분이셨어요. 그 남자분인데 우울감도 굉장히 심했고 원예에 대한 뭐 관심도 크지 않았고 그래서 처음 꽃꽂이 할 때 남자가 꽃꽂이라니 막 이러면서 되게 부끄러워 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회차 수가 늘어날수록 원예가 본인 적성이라고 네, 활동에 흥미도 보이시고 또 이제 다음 시간에 뭘 하냐고 이제 관심도 이제 좀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었는데 그분이 사실 원예 치료 말고도 재활 치료로 우리가 작업 치료나 물리 치료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하고 계셨는데 저희 시간에서도 이제 손, 팔 이런 재활 쪽에 목표를 맞춰서 네, 손의 사용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통 손으로 이렇게 흑반죽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일부러 수저 사용을 합니다. 예, 일상생활 그 수행 능력을 이제 증진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반복하다 보니까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이분이 손목과 팔꿈치 움직임 원래 잘 움직이지 못하셨거든요. 잘. 스스로 식사를 못했어요. 그래서 늘 이제 보호자분이 떠먹여 주시거나 뭐 이렇게 조력이 필요했는데 이분이 어느 날 병동에서 스스로 수저 사용을 이제 시도하고 성공하셨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약간 부자연스럽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그 시도했다는 그 마음의 그 태도의 변화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그래서 보호자분, 환자분 내려오셔가지고 감사하다고, 이게 다 여기 선생님들 덕분이라고. 그래서 그때 인사 받았을 때 그때 감동이 되게 생생해요. 기억에 남고요. 네,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인데요. 네, 그래서 똑같이 작업 치료를 할 때도 이제 단순히 그냥 쇳덩이를 꽂고 이런 활동은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원예 활동에서 그 비슷한 활동으로 뭐 종자파종이나 아니면 꽃꽂이 활동, 유사 활동 거의 그렇거든요. 관절을 비슷하게 써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어쨌든 생명을 다루는 활동이기 때문에 조금 더 흥미
흥미도 있게 되고 본인이 좀 더 집중하게 되는, 또 몰입하게 되면서 그런 이제 좋은 효과들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일도 하고 네, 제 뿌듯함도 느끼고 그렇죠. 이런 네. 감동까지 가져갈 수 그렇죠. 있는 진짜 네. 일석삼조의 훌륭한 직업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런 직업은 어떻게 해야 될 수 있나요? 그 자격증 취득에 관련돼서 간단한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국내에서 일단 복지원에서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한국원예치료복지협회와 연계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시험에 합격하시면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때 급수별로 임상 실습 시간이나 보수교육 워크숍 시간 등의 요건을 갖추셔야 하고요. 연계 교육기관으로는 대학 내 평생교육원 양성과정, 그리고 지역별 비전센터, 발전센터, 여성회관 농업기술센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아예 이제 원예치료 관련 학과에 들어가서 이제 전공을 하는 방법인데요. 그 안에 이제 평생교육원 양성과정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건국대학교, 단국대학교, 대구 가톨릭대 이런 데가 대학원 과정이 개설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깊이 있게 하고 싶다. 그리고 자격증도 이제 높은 등급의 것을 취득하고 싶다 하시면 이제 이렇게 대학원까지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누구나 도전하실 수도 있고요. 다만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이게 똑같이 자격증이 있다고 다 같은 치료사가 아니듯이 그거 이제 개인의 역량 차이는 개인의 노력에 저는 비례해서 결정된다고 봅니다. 공부할 과목이 많습니다. 뭐 원예도 있고 네. 그리고 과목 이제 교재가 기본 교재가 크게 3개의 파트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첫 번째는 원예치료학, 그 두 번째는 원예학, 그리고 세 번째는 관련의학이라고 해서 방금 말씀하신 재활의학이라든지 정신의학, 간호학, 사회복지, 심리학 이런 이제 관련 학문들이 거기 이제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식물학과 원예치료학을 베이스로 공부를 하시고 이제 거기에 연계된 조금 가장 큰 학문이라고 하면 저는 심리학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상을 내가 이제 재활과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럼 그쪽을 좀 더 깊이 있게 하시면 좋고. 근데 모든 어쨌든 치료의 기본은 저는 약간 심리학과 많이 연관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따로 자격 취득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식물 쪽도 저희가 이제 화에 관련된 자격증도 따로 추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원예치료를 하다 보면 이 학문 저 학문 하다가 이제 자격을 조금 더 이제 보완해 가는 경우가 많고요. 저 같은 경우도 화해 장식 기사나 기능사 이런 자격증은 기본으로 갖고 있고, 다만 이제 심리학이나 다른 타 학문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계속 공부를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아무래도 인간의 심리와 관련된, 인간과 관련된 학문이다 보니까 여기에 관심을 갖고 이제 오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이제 사명감을 갖게 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이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고향 시민들에게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혹시 있으시다면? 전망과 비전과 연결지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웰빙이나 웰리스 이쪽으로 흐름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분야가 지금 치유농업, 도시농업, 그리고 원예치료, 복지원예 이런 분야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도시와 개인화로 인해서 겪는 심리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만날 대상자가 많아진다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료기관에서 또 정신 상담이나 또 약물 치료만으로는 또 한계가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사실 대체 치료로서의 어떤 하나의 방법이기도 해서 그거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좀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자연 친화적인 활동을 도입한 이런 이제 치료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또 녹색 전문가나 교육 전문가, 건강 전문가 이쪽으로 되게 유망 직종이라고 각광을 받고 있는데, 저는 원예치료가 이걸 다 아우르고 있는 범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유망한 직종인 것 같고요. 타인을 이렇게 하고 또 세상을 좀 바꿀 수 있는 이런 직업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요즘 맞벌이가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또 경단녀들도 많고, 최근 사회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육아를 병행하면서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저는 조금 최고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 저도 한 5년 정도 쉬었다 나왔어요. 저도 아이들 둘을 다 케어하고 이제 기관에 보낼 정도에 다시 나와서 했는데, 그렇게 쉬었다 나와도 얼마든지 다시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직업이기도 하고요. 또 요즘에 이제 노인 인구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정년 이후에 제2의 삶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래서 여기 지금 교육과정에도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여기 오시는 이유는 이제 또 다른 직업을 찾기 위해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새롭게 도전할 만한 그런 이제 가치 있는 분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주무관님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여성회관에서 지창업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김수정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 그러니까 복지원예사 양성과정, 이거를 발굴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이 프로그램을 개설하게 되셨는지 궁금한데. 원래는 원예치료 분야에 조금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심리상담 관련된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이제 관심이 많아졌던 분야인데, 이제 관심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그쪽 관련해서 웰다잉 이런 것들, 웰라이프 관련해서 찾다 보니까 우연하게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게 기관마다 운영하고 있는데도 의외로 많았는데, 이제 96시간짜리는 아까 정신의학이나 간호학 이런 부분들이 사회복지학과에 다 포함되어 있어서 교수님들이 그런 부분을 다 전공하고 들어오시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기 때문에 대상자에 접근하실 때 이런 이론적인 교육들이 좀 접합돼야 잘 쉽게 접근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걸로 컨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은 고양 시민이면 누구나 들을 수 있나요? 고양 시민 또는 관내 직장을 두고 있는, 그러니까 타 시군구에 사시더라도 관내 직장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강 신청하실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근데 수강료는 얼마나 되나요? 네. 우리 여성회관에서 뭐 지침이 있어요. 수강료 운영 지침. 그래서 저희는 특별 강제로 운영이 되는데, 복지원예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96시간이었기 때문에 9만 원의 수강료로 4개월 과정을 다 수료하시는 거예요. 지금 1기라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수업이 있고, 다음은 이제 언제 우리가 신청을 하면 될까요? 제가 지금 1기 같은 경우에는 2월 중순에 시작을 해서 6월 중순쯤에 수업이 끝날 것 같아서 한 과정이 4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 올해는 더 이상 없고요. 내년 2월 정도에 다시 또 개설을 해서 또 2기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내년 2월이요? 네네네. 좀 오래 기다려야 되네요. 네, 인기가 그렇구나. 너무 많아서. 인기가 너무 많아서. 네. 이제 뭐 혹시 수강생들이 꼭 가져야 될 조건? 다음 2기 이제 양성 과정을 하실 분들을 위해서 이제 뭐 코멘트? 이런 자격증을 갖고 오면 좋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이미 이제 기존의 직업들과 연계해서 활동 영역을 넓혀 가시는 게 훨씬 더 어떤 직업증 선택하실 때 수월하시긴 해요. 그래서 뭐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자격증 있으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수업을 따라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없다고 하더라도 관심과 열정, 대신에 취미성으로는 조금 오시는 거는 다른 분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만 조금 지양해 주신다라고 하면 열정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고양시 행신동에 있는 여성회관에서 수업이 열리고 있고 2월부터 4개월 과정이니까 6월까지 네네네.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이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저희 청취자분들, 고양 시민들께 혹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꼭 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여성회관에서 항상 치창업 강좌라고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대신에 이제 저 혼자 하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강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저희 여성회관에 이렇게 계속 노크를 해주시면 저희가 상황 이런 거 다 감안을 해서 신규 강좌들을 개설할 때 우리 행신동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인터뷰 긴 시간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복지원예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양시 여성회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복지원예사 양성과정은 올해 수업이 제1기로 6월 말이면 끝이 난다고 합니다. 제2기 수업에 관심이 생기실 텐데요. 제2기 수업은 안타깝지만 내년에 개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년까지 시간이 너무 많은 것 같지만 청취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시간은 금방 갑니다. 일단 한국원예치료복지협회부터 검색해서 복지원예사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연계되는 자격증도 미리 알아볼 수 있으니까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고소한 목요일의 온맘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주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